시간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시간은 우리가 교재 270쪽이 펴져 있습니다. 자, 270쪽에서 바로 우측에 271쪽을 가보면 271쪽에 가보면 새카만 네모 1번에 행정벌에 의하고 돼 있다. 그죠? 자, 거기에 행정벌 하면 자, 여러분들 여기 칠판에 있는 글을 잠깐만 봐봐요. 자, 저기에 우측에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뭘로 나눠져요? 행정질서벌. 자, 저기에 있는 행정형벌은 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우리 교재 가봐요. 네 줄이 똑같은 거예요. 그쵸? 자, 여기에 관련되는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270쪽에 잠깐 한번 가봐요. 자, 270쪽에 벌칙 옆에 가보면 새파란 것이 참고 삼아서 보라고. 20, 21, 22, 23, 24, 25, 27, 29. 여러분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공인중개사 법에서 법령에서 시험 문제가 여기에 이렇게 많이 나오면 7문제도 나온다는 거예요. 7문제가. 적게 나오면 한 5문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공인중개사의 점수가 나온다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6문제가 나오면 이게 점수가 몇 점이냐면 15점이에요. 15점. 15점은 어마어마한 점수예요. 그냥 점수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점수.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마다 계속 질문하는데 어느 정도로 질문을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까지 수업을 하면 이제 3월 달이에요. 3월 달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 3월 달에 수업을 하다가 어떤 기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가 절대로 그냥 넘어가죠. 자, 다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다 같이 시작. 옆에서는 막 뭐라는데 자기 혼자 못하면 혼자 짜증 막 난다. 그죠? 그거 안 당해보면 몰라요. 그때는 막 이제 가슴이 쿵떡쿵떡 뛰는 거야. 그래도 집에 가서 또 안 해. 왜? 할 게 많거든. 할 게 많거든. 그죠? 그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271쪽 가면 돼. 271쪽. 자, 고비에 가보면 2번 행정형벌에 양갈로 1번은 뭐가 있냐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만 제가 더 해볼게요. 이제 어차피 이번 시간에 마치는 시간이니까. 자, 여기에 금지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몇 번이나 적었어요. 자, 금지행위가 있는데 요 금지행위는 다시 이렇게 나누어졌어. 여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가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가 외운 순서 그대로. 야, 여기 가보면 금, 매매, 협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정, 직, 상, 투, 부당, 단체, 방해. 자, 요렇게 있고, 요게 다시 아까 공부를 했지만, 요거는 행정형벌이고, 플러스 행정처분으로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를 받냐면 상취. 그럼 여기에 소공에 가면 요 소공은 뭐가 되면 자격 정지가 돼. 자, 그러면 저 되게 고맙게 실이 다 지워놔서 없어서 한번 얼마나 번. 자, 상대적 등록 취소사유 다 같이 시작. 상대적 등록 취소사유. 지금 공부한 지 지금 몇 분 됐다가. 자, 그래서 자, 일단 이제 모를 수는 있고 아직은 모를 수 있고 자, 유인물 봅니다. 자, 상대적 등록 취소사유 다 같이 시작. 삼보, 겸, 공, 이, 육, 금, 미달, 조직이.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실제로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라도 금방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손가락이라도 삼보, 겸, 공, 이, 뭐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면 금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 있는지 숨어 있는지 다 봤으니까 이제 컨닝하는 방법도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자격정지 다 같이 시작. 인, 설, 개, 금. 그러면 금지행위가 여기 소공에 자격정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먼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이니까 정직, 상투, 부당단체, 방해가 요 위에 3 곱하기 3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면 이따가 최종적으로 보면 여기에 자,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자, 여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우리가 해보면
요게 무부만 더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저쪽에 있는 거 정, 지, 상, 투, 부당, 단체, 방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 무는 뭐냐면 무등록이에요. 요 부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 그러면 이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다 외운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전제 조건이 또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면 뭘 알았다고? 금지행위를 알았다고. 금지행위 아마 저절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럼 금지행위 모르면 이거 또 모르는 거고, 이거 알면 금지행위 또 아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건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이 행정처분, 행정형벌은 딱 이렇게 돼요. 이게 안 돌아가면 안 돌아갔지, 돌아가기 시작하면 공짜예요. 근데 돌아가게 하려고 하면 약간의 노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여자분들은 잘 모른다, 그죠? 지금은 워낙 좋아서 그냥 스위치만 딱 누르면 따닥 돌아가지만 아직 경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옛날 경기 어떻게 해야 돼? 막 돌려야지. 처음에 돌릴 때가 힘들어요. 돌리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교재에 무부가 뭔지 볼게요. 자, 이거는 다 외웠다고 보고 271쪽에 제일 마지막 줄에 동그라미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면 이거 뭐가 돼요? 무등록. 옆에 무등록이라고 세 글자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무자에다 동그라미. 그쵸? 자, 한 장 넘겨요. 한 장을 넘겨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표시가 된 분은 수업을 한 사람이고 최근에 온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도 동그라미는 또 쳐야 된단 말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거짓 그 받고 부정한 할 때 어디에? 부자예요. 자, 3번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뭐? 증서의 증. 자, 4번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때 직에다가 동그라미. 자, 쌍방대리할 때 쌍에다가 동그라미. 자, 5번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에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자, 부동산 투기할 때 어디에? 투. 자, 그 다음에 6번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할 때 부당의 동그라미. 자, 7번에 단체의 동그라미. 자, 8번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할 때 방해의 동그라미. 방해 옆에다가 땡땡하고 분여의 담합. 그렇죠? 기억이 이제 또 새록새록 나요. 그죠? 근데 책 덮으면 5분도 안 돼서 또 까먹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가요. 우측에 양갈로 2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자,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외우기 전에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 가보면 금, 매매, 협조 알고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여기에 가보면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 벌써 8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보면 자격증 양도돼요. 등록증 양도돼요. 1 곱하기 1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몇 개를 알고 있면 10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게 실제로 몇 개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이따가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를 한 번씩 치고 볼게요. 자, 우리 교재로 갑니다. 우리 교재. 자, 동그라미 1번. 273쪽에 동그라미 1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몇 줄. 그 다음에 양도할 때 양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요거란 말이에요. 자격증 양도돼. 이해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죠. 자, 공짜의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아닌 자 할 때 공짜의 동그라미. 그리고 2번 옆에다가 이 꼴하고 6번하고 적어줘요. 6번도 똑같다고요. 우리가 요 외울 때 요 공짜로 외운다고요. 자, 그러면 6번을 가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이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 중개사무소 할 때 외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6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할 때 공짜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3번으로 왔어요. 3번. 자, 3번에 오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4글자로 고치면 이게 뭐냐면 이중 뭐가 돼요? 등록. 그렇죠? 옆에 가니까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하니까 뭐냐면 이거는 이중 소속. 그럼 요거는 또 요거잖아. 여긴 요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우리 책에 법의 한 조문에 나와 있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과 5번을 하나로 묶어요. 4번과 5번을 하나로 묶어요. 자, 4번에 가니까 이상의 중개사무소. 다른 말로 뭐요? 이중사무소. 그럼 그 밑에 있는 5번은 뭐냐면 임시중개시설. 똑같은 거 이건 하도 공부를 했으니까 알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번 갈게요. 7번.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광고의 동그라미. 자, 광고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걸 미리 여기서 공부를 하고 넘어갈게요. 미리 공부를 하고 넘어갈게요. 중간에서 제가 일부러 끄는 거예요. 자, 우리 광고는 앞으로 3번 나와요. 광고가 3번 나와요. 자,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려면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이름을 적어야 돼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요 4가지를 적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요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여기 뭐가 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음 들어봐요? 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우리 사무소에서 이거 배웠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봐요. 두 번째. 여기 1번. 2번을 가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걸 하다가 잡히면 요거는 뭐냐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건 요거예요. 자,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려면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이름을 적어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요 광고를 부당한 광고를 하면 안 돼요. 이 부당한 광고가 뭐냐면 부존재, 그렇죠. 다르게, 과장, 해침. 요거를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거나 다르게 하거나 과장하거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면 요거는 뭐가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우리가 광고가 몇 군데 나오면 3군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뭘 봤냐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조용해졌어요. 그죠? 3개로 나누어져요. 3개로.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다시 갑니다. 우리 교재. 자, 7번.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건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은 안 된다. 그럼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8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밑줄, 중개사무소 등록증 밑줄. 그 다음 뭐가 나와 있어요? 양도, 양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9번. 거래정보사업자 네모. 거래정보사업자 네모. 그럼 이 거래정보사업자에 관련되는 거라고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걸 위반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정보할 때 정에다가 동그라미요. 정보.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를 먹고 사는, 정보가 한 3군데 나와요. 아무 마음에 드는 정에다 동그라미를 쳐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업무상 비밀할 때 비밀 준수에 빗자에 동그라미. 빗자에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11번 가요. 중개 대상물을 매매할 때 매매 동그라미. 12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땡땡 땡땡하고 협조 거금 매매 협조할 때 협조잖아. 자, 그 다음에 13번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할 때 금에다가 동그라미. 이 금자를 갖다 금징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거는 초과, 금품, 수수.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그 금할 때 이 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한 장을 넘겨요.
14번. 중개대상무로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가해 거짓된 은행. 거짓된 은행, 거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요게 뭐가 되냐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자,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시킬까?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시킬까? 이렇게 시킨다고 하면 다 고개 숙이고 이제 나 안 쳐다봐.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개를 아는지를 보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울 거예요. 양, 이, 사, 거, 금, 매매, 협조, 비, 정, 공, 광고예요. 자, 그럼 이거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외우느냐면 요렇게 외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입에 익어야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생각하면 되느냐면 여기는 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김이사, 박이사가 있는데 이분은 성씨가 양양씨야. 그래서 양양이사예요. 한 사람이에요. 야가 뭘 했냐면 거금 매매 협조예요. 거금 매매 협조는 금지행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했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거는 전공이어야 돼, 비전공이어야 돼요. 비전공이에요. 비전공인데 이거를 갖다가 남한테 떠들고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면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자가 나오는 거예요. 양자. 우리가 양자가 나오는 거는 질문할 게 없어요. 여기 칠판에 다 있단 말이에요. 양자가 나오면 한 개는 뭐, 한 개는 자격증 양도돼요. 한 개는 뭐, 등록증 양도돼요. 안 적어도 되겠죠? 이거 적는 거는 팔 아프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사는 그냥 편리상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 있는 걸로 따지면 뭐가 되면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무니까 4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여기는 이는 그냥 이중등록, 여기 있는 것 하나는 이중소속, 요거는 이중사무소, 요거는 임시중개시설. 조금만 알면 문제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금 매매 협조는 우리가 금지행위를 배웠다면 할 게 없잖아. 이거는 거짓된 언행. 문제 없죠? 자, 이건 뭐냐면 초과 금품 수수. 요거는 중개 대상으로 매매를 업으로. 협조는 상대방이 무등록 개업 공인 중개사인 점을 알면서 뭐 협조. 그쵸? 자, 그럼 이제 빗자가 남았어.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시간에요. 비하면 자랑해야지. 여러분들 어제 울산에 눈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저는 어제 눈을 펑펑 맞았어요. 펑펑. 저 위쪽에는 비가 많이, 눈이 많이 왔다. 그래서 밤에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발이 미끄러워갖고 버스에서 내려서 조금은 걸어야 될 거 아니야. 막 밀려서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 그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이 비는 바깥에 오는 비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레인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 아주 유명한 가수 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공인중개사법에서 비는 뭐예요? 비밀 준서 의미. 포인트가 이거 앞에 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근데 앞에 거만 기억하고 뒤에 건 기억 못하면 곤란해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요게 어려워요. 정보, 아까 그래서 네모, 그래서 정보를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고. 거래 정보 사업자가. 그래서 정보를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느낌 조금 와요? 네. 자, 요 공은 아까 2개였어요. 하나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면 안 돼요. 하나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요 광고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자, 요거 잘 봐야 돼요. 요거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쵸?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다 같이 시작. 양, 이, 사, 거, 금, 매매, 협조, 비, 정공, 광고. 이거는 순서대로 안 시킵니다. 누구나 다 하니까. 어려운 거 한 2개만 물어볼 거예요. 어려운 거. 자,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2번째 계시는 선생님, 요 광고 한번 설명 한번 해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야. 너무 포괄적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것도 아까 한 말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한 말이 여기에 갖다 붙이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알고는 계신데 누구라고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야만 정확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자, 요 어려운 것만 묻는 거예요. 왜냐면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만 묻는 거예요. 자, 요 정은 뭐라고요? 거래정보 사업자. 딱 나오면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공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칭. 그러면 나중에 공모가 되면 양양이사, 거금, 매매, 협조, 비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요게 된다고. 전공, 광고가 헷갈린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이게 안 들면 제가 수업 방식을 바꿔야 돼. 국장이 내한테 개선 명령을 내리는 거야. 공제사업에 대한 개선 명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예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예 벌금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제가 봤을 때 작년까지는 여기 있는 무부, 정직, 쌍투까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원래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로 인해서 이쪽이 더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외우셔야 돼. 자, 이제 두 개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느냐면 하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는 뭐가 남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래서 책을 넘겨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277쪽으로 가요. 277쪽. 자, 277쪽은 여러분들이 지금 책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자, 쳐져 있는데 그래도 또 해야 돼. 왜? 최근에 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는 계속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그라미 쳤으니까 내가 알고 있다라고 끝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라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7쪽. 자, 277쪽 하니까 동그라미 1번에 거래정보사업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기억에 가니까 거래정보사업자의 운영 규정할 때 운에다가 동그라미. 자, 니은에 가서 거래정보사업자가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가니까 그 밖에 명령할 때 명장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운명 동그라미 쳤어요. 운명. 자, 한 장을 넘겨요. 자, 한 장을 넘겨서 그 다음에 누구가냐면 공인중개사 협회가 나와요. 협회가 나와서 기억에 가니까 협회가 매년도 공제사업 뭐가 나와요? 운용실적. 운에다 동그라미.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용실적을 공시해야 되는데 운용실적을 공시하는 방법. 아까 우리 연습했는데 기억날까? 운용실적을 공시하는 방법. 하는 아니에요.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단어가 입에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이 정확한 건 뭐냐면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는 뭐냐면 협회에서 만드는 신문이 협회보예요. 요거 두 개 중에 한 개는 반드시 하고 그리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럼 여기에 두 개 중에 하나, 여기에 한 개. 요걸 매 회계는 종료 몇 개월? 3개월. 하지 않으면 뭐라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해가 되나요? 네. 이게 운용실적이에요. 운에 떴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갑니다. 니은. 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공제받은 공제 업무를 개선 명령을 이행할 때 이에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가도 이거 읽기도 힘들어요. 중간에 가면 이행할 때 이에다가 동그라미예요. 자, 리을에 가보면 두 번째 줄 끝에 가보면 그 밖에 명령할 때 명에다가 동그라미. 그 밖에 명령할 때 명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자, 거기에 가보면 기억에 모니터링 나와요. 모니터링. 모니터링 밑줄. 모니터링 밑줄. 그 결국 동그라미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인중개사 갑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광고는 광고인데 앞에 무슨 글자가 있냐면 부당한 표시 광고. 광고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니을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할 때 설에다가 동그라미. 자, 디귿 정당한 사유 없이 실무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 계획할 때 연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 이게 연수 교육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받는 게 아니고 누구도 받냐면 소속 공인.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도 연수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500만 원 이하의 가치는 어떻게 외우느냐면 운명, 그 다음에 운명이, 연설, 광고, 모니터링. 자,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외우느냐면 잘 봐봐요. 자, 어떤 사람이 운명이라고 연설을 하면서 뭘 한다고? 광고를 하는 거를 누군가가 지켜보는 걸 갖다가 뭐라면 모니터링.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운명이 누구하고 노는지부터 보는 거예요. 자, 이건 누구하고 노냐면 거래정보사업자야. 이 거래정보사업자에는 높은 사람이 누구만 나오냐면 국장밖에 안 나와요. 기억나죠? 그죠? 자, 요게 운명이는 공인중개사협회예요. 공인중개사협회도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국장이 나와요. 자, 이 연은 우리가 다 공부를 해서 이게 연수교육. 연수교육은 누가 실시하면 시도지사가 실시. 자,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설명을 할 때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지 안 하는지 누구가 제일 먼저 할까? 높은 사람 중에서 1번 대통령, 2번 국토교통부 장관, 3번 시도에서 4번 등록관청.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부가권자가 누구냐면 이게 등록관청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썼는 거, 요게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 이게 부가권자예요. 저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가야 돼요. 자, 이 광고는 뭐냐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 자, 이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는지 누구가 알아요? 또 1번 대통령, 2번 국토교통부 장관, 3번 시도의사, 4번 등록. 우리 아는 사람 이거밖에 없어. 누가? 등록관청. 자, 여기는 이 모니터링은 이건 뭐냐면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정보통신 사업자예요. 이거를 갖다가 부당한 표시 광고를 올리는지 안 주지 누구가 쳐다보고 있냐면 이걸 국장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이거 부가권자가 누구가 냐면 국장.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운자가 뭔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요게 이제 운명. 요게 운명. 이 연설, 광고, 모니터링. 자, 그럼 요거 운자는 지금 앞에 게 뭐냐면 거래정보망하고 논단 말이에요. 요 운자는 뭐냐면 운영규정. 요 명이 나오면 그냥 감독상의 명령. 자, 요 운명이는 뭐냐면 요게 협회예요. 자, 요거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운용 실적. 명은 위하고 똑같아요. 감독상의 명령. 요거는 개선명령, 시정명령을 뭐 하지 않은 경우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야. 이게 이제 완성이 된 거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운명이 연설, 광고, 모니터링.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운명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노는데 국장. 그래서 이게 운은 운영규정, 명은 감독상의 명령. 운명이는 협회인데 협회는 높은 사람은 국장. 운명이 할 때 운은 운용실적, 명은 감독상의 명령. 개선명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면 부가권자가 누구냐? 해당되는 게 누구하고 해당되느냐? 내용이 뭐냐? 이렇게 세 개를 묻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금액, 여기에 부가권자 이 세 개를 연결시켜 놓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 외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 안에 답이 다 있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다 같이 시작. 운명이 연설, 광고, 모니터링. 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라는 걸 이제 또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궁금해요. 자, 우리 선생님 다시 한 번 더 한번 해봐요. 요 광고는 여기 있는 요 광고예요. 요 광고예요. 요 광고 중에 1번 광고예요, 2번 광고예요, 3번 광고예요. 3번 광고죠, 그죠? 여기 있는 이 광고를 하긴 하는데 부존재, 다르게, 해침이에요. 요거는 여기 있는 요 광고는 부존재, 다르게, 과장, 해침이. 요걸 위반하면 500만 원.
개업공인중개사가 요거 4개 중에 한 개를 빠뜨리면 100만 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하면 뭐가 돼요? 아닌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여기는 요 광고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조금 이따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봤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뭐 믿지 않는다는 거는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각성시키는 거고, 이거를 갖다가 한 번만에 외울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한 번만에 외워? 그래서 오늘 외웠다가 내일 까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외웠다가 내일 까먹은 거 왜 외워요? 그럴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외웠다가 까먹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 뭐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우리 교재의 278조. 278조. 양갈로 2번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찾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유인물로 가봐. 유인물. 자, 유인물. 유인물에 가보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우는 방법이 나왔어요.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 같이 시작. 이보개, 문패, 반납, 휴, 광고. 그럼 여기에 이보개, 문패, 반납, 휴, 광고를 동그라미를 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계신 세 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 세 분 할 때 다 가르쳐주고 이제 더 집중하라고 가르쳐줘야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동그라미 1번. 기업,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할 때 개에다 동그라미. 게시할 때 개에다 동그라미. 지금 몇 쪽이냐면 278쪽. 278쪽. 자, 우리가 벽에 몇 개 그려야 돼요? 4개. 뭐예요? 등수보호자예요. 등수보호자. 일단 물을 거예요. 등수보호자가 뭔지. 자, 그 다음에 니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문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런데 거기 니은 옆에다가 이응. 똑같다고. 니은 옆에 이응. 결국 이응 옆에 니은. 밑에 가면 이응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디귿 갑니다. 디귿. 중개 대상물로 표시 광고. 자, 이 광고 동그라미. 그럼 요거는 뭐냐면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때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이름을 적어야 되고 중개보조는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광고의 동그라미. 자, 리을 가겠습니다. 리을. 중개사무소 이전할 때 이의 동그라미. 자, 미음 휴업할 때 휴자의 동그라미. 자, 폐업할 때 폐에다가 동그라미. 자, 비업 왔습니다. 비업.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자, 이게 보증서 사본하고 옆에다 4글자 적어요. 보증서 사본. 자, 그리고 이게 보자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자가 2군데 나와요. 보자가 2군데. 아까 어디에서 한번 나왔느냐면 상대적 등록 취소에서 가면 삼보겸 할 때 보자가 나와요. 그 보는 뭐예요? 그럼 이 보는 뭐예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나중에 공부가 되다가 보면 부자가 3군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보자가 2군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광고란 글자가 3군데가 나와요. 그럼 이 보는 뭐냐면 이거는 보증을 설정하지 않거나 이거 기간 만료일까지 재설정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상취예요. 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으면 이거 뭐가 된다고? 100만 원. 이해가 돼요? 요 광고는 여기에 이만큼 적어놨으니까 또 적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와서 밑으로 가서 시옷 왔습니다. 시옷.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등록증 반납. 자, 반납 동그라미. 그럼 이 반납은 뭐랑 관련이냐면 앞에 있는 거랑 관련이 있다. 뭐요? 등록, 개설 등록 취소 처분 밑줄. 개설 등록. 등록 취소가 되었으면 등록을 반납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응은 아까 우리가 그 위에서 뭐하고 똑같은 약하냐면 니은하고 똑같아. 그럼 이걸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된다면, 자, 이렇게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무슨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요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 부칭 6조는 공인중개사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야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되는데 요거를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 자, 그럼 요건 뭐에 관련이 있냐면,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밑줄. 공인중개사 자격증 밑줄. 자격이 취소된데 자격증을 두 번째 줄에 가면 반납의 동그라미. 반납의 동그라미. 뭐 첫째 줄에도 나오고 두 번째 줄에도 나와요. 반납. 봐, 요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아까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을 뭐 해야 돼요? 반납. 안 하면 뭐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 안 하면 뭐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래서 요거를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하면 이, 보, 개, 문, 폐, 반납, 휴, 광고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일단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이, 보, 개, 문, 폐, 반납, 휴, 광고를 외운 다음에 제가 무슨 글자를 물으면 앞에서 배운 중에 이 글자로 시작하는 거와 연결되는 단어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예요. 자, 너무 막 이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 저를 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 거예요. 아까 이제 누구 차례인지 아실 거예요. 책 보지 말고 저만 봐. 진짜 저만 봐야 돼. 자, 이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으면 돼요. 이자. 그 사무소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해야 돼. 자꾸 이게 혹시나 내가 틀리면 어때? 틀린다고 아무도 안 뭐라 그래. 자기는 다 아나, 자기도 다 몰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지만 질문 받으면 잘 몰라요. 자, 사무소 이전 날부터 며칠 안 해야 돼요? 10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 보자는 아까 우리가 살짝 공부를 했어요. 보자 뭐죠? 보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증서 사본을 언제 교부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칠판에 그만이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 봐요.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보증서 사본 교부. 아무리 적어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자, 개자로 시작하는 거. 개자. 개식. 자, 그래서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벽에 그는 게 4개가 있어요. 뭘 그래요? 등수보자. 자, 이게 3개 하셨으니까, 그 다음 선생님. 자, 요 문자는. 문은 뭐예요? 무슨 문자? 이제 조금만 더. 아까 여기에 썼다가 지웠는가 보다. 그죠? 자, 요거는 설명하기가 조금 길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무슨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 부칭 6조가 들어가는데, 부칭 6조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어요. 요를 위반은 뭐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폐자. 폐업. 그러면 폐업은 왜 위반이 되느냐 하면, 요거는 폐업은 언제 해야 돼요? 미리 해야 되는데 미리 신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납이 나왔어. 자, 여기 반납이 나왔는데, 여긴 요 반납은 여러분들이 느낌을 잘 가져야 돼요. 자, 이 반납은 여기에 관련되는 요 반납이란 말이에요. 요 반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항상 주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위에 반납은 뭘로 가야 돼요?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을 반납. 자, 그래서 여기 자격증이에요. 자격증은 누가 가졌어요? 시도지사. 그럼 여기에 있는 요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냐면 시도지사. 자, 밑에 있는 반납은 뭐가 돼야 돼요? 등록증. 그럼 이 등록증을 누구가 줬어요?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누구가 부과해요? 등록관청. 자기한테 안 시켰는데 이제 막 대답하고 싶어서 이제. 자, 그럼 다 같이. 자, 휴자는 뭐라고? 휴업. 휴업을 언제 하냐면 미리 해야 돼요.
변경 신고도 미리, 재개 신고도 미리. 이걸 하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광고는. 자, 이거 이제는 아까 여기 설명 이만큼 했다. 광고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광고는? 아니야, 부당 나오면 이거 500만으로 간다니까? 자, 누가? 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려면 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이름을 적어야 돼. 요 4개 중에 1개가 빠지면 뭐 간다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런데 이 광고를 하는데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뭐가 돼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한번 하고 나서 할게요.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 같이 시작. 이보개, 문패, 반납, 휴, 광고. 여기에서 과태료 부과권자가 2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1개, 나머지는 나머지야.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네. 자, 그러면 누구가 더 많아요? 등록한 자. 1개만 누가? 시도지사. 그럼 이게 누구냐면 여기에 있는 자격증 반. 이거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뭐냐면 요 중에서 뭐 하나가 빠지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가 빠졌어요. 근데 우리 앞에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를 우리가 외웠을까요? 안 외웠을까요? 기억 안 나요? 자, 그래서 이건 우리 어디를 한번 가보느냐. 우리 교재 151쪽을 한번 가볼게요. 151쪽. 151쪽. 거기 가보면 아마 예쁘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 번만 해봐요.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사유 다 같이 시작. 부운정해일. 한 번만 더 다 같이 시작. 부운정해일. 자, 다는 알 수가 없어요. 자, 다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가 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가 되면 자, 이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무부정직상투 부당단체 방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하면 모르면 큰일 준비라도 해야 돼. 그죠? 어떻게 해요? 양, 이사, 금, 매매, 협조, 비정, 공, 광고.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 같이 시작. 운명이, 연설, 광고, 모니터링. 자,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 같이 시작. 이보개, 문패, 반납, 휴, 광고. 자, 자격 취소 사유 다행히 지어줘서 너무 고마워. 자격 취소 사유 다 같이 시작. 양대 부정칭. 자, 절대적 등록 취소 다 같이 시작. 열사구이이양일정. 자, 상대적 등록 취소 다 같이 시작. 3, 5, 겸, 0, 2, 2, 6, 금, 미달, 조직.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금방 봤던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부운정해일. 자, 자격정지 사유 다 같이 시작. 이인설설 개금. 너무 잘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요거를 갖다가 이제 펼치면 앞에 책 한 건 다 해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지만 이게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만 여러분들하고 더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 거예요. 자, 뭐냐면 아까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할게요. 오늘 안 배워서 설명을 안 했으니까 궁금해 죽겠는 거야, 지금. 자, 업무 정지는 누가 받아요? 개업, 공인, 중개사. 자, 6월. 문제 없죠? 누가 내려요? 등록관청. 자, 근데 제가 아까 빼먹고 그냥 이게 3월과 6월과 1월 했어. 자, 3월은 서류 6개 플러스 지인, 거래, 감독. 그 다음에 6월은 상, 이. 자, 요 1월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무는 있으나 위 3월에도 해당되고 6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자, 그럼 봐요. 이게 한글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쪽에 있는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지 말거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걸 하거나
해라고 하는 걸 하지 않으면 벌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럼 이 업무 정지라는 것도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무가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가 있는데 길어야 몇 일이냐면 6월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시행규칙의 기준이 몇 일이냐면 3월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6월이 거고상인데 1월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배운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고용인을 여러분들이 데리고 일을 할 수 있어요. 고용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끝까지 뒤에 해봐요. 끝까지 뒤에 한번 달아봐요. 업무 개시 전까지 어떻게 해요? 하여야 한다. 의무 맞죠? 근데 3월에 아무리 봐도 그런 단어가 없어요. 6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회냐면 1월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돼요? 이런 뜻이. 여기 이제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의무가 있는데 이게 규정이 안 돼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위반하면 이게 업무 정지 1월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금방 이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한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한다. 근데 이게 자기 걸로 만들지 않으면 안 돼. 요거를 조금만 펼치면 여기에 있는 펼칠 게 많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휴업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있을 때는 미리 등록증을 첨부해서 방문 신고를 해야 한다. 아까 했지만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있는 것은 군대 가거나 학교 가거나 질병이나 여행의 경우이다. 이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했다가 잡히면 상치가 된다. 아까 상치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제 변경신고, 재개신고는 방문신고가 되느냐 전자신고가 되느냐 이게 합치면 앞에 있는 휴업에 관한 얘기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느낌에서 뭐를 느끼면 되냐면 이게 교수님이 외우라고 하는 게 그냥 한 번 외우라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수업을 마칠 텐데 그 다음 주에 3월 달부터 가서 수업을 가면 첫째 주에는 중개 대상물과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여기까지 진도가 나오면 별로 질문할 게 없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가보면 바로 이게 나오면 돼요. 자격증 양도대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자격증 양도대회 하다 보면 거기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사유면서 자격 취소 사유다라고 나와요. 그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하면 뭘로 가면 양양 나오죠?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가 뭐예요? 양대부정지 뭐를 양도돼요? 자격증. 그때마다 계속 질문을 할 거란 거예요. 그러면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앞으로 몇 달 하냐면 3월 있지, 4월 있지, 5월, 6월, 7월, 8월, 9월 수도 없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바짝 이렇게 당겨서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학원에서 이게 계림에서만 주간 야간만 수업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저기서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한 얘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원래만 수업해서 아니죠. 그죠? 지난 강산이 어쨌든 그럴 동안 수업을 했다면 그러면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 어려운 게 뭐라는 건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많은 학생 중에 한 명이에요. 자기는 자기만 생각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수도 없이 봐왔단 말이에요. 수도 없이. 그러니까 조금만 따라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게 공부가 돼요. 지금은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죠? 또 원장님도 수업한다고 뭐 모른다고 잘 뭘 하지도 않아요. 그죠? 왜? 아직은 어려우니까. 근데 점수 안 나와봐. 그런 게 어디 있나? 모의고사 쳤는데 뭐 아는 것 같은데 점수가 한 개도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뭐만 공부하냐면 민법만 계속 들고 앉아있어. 민법 계속 들고 있으면 개론도 모르고 공법도 모르고 공인중개사법도 몰라. 그럴 때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공부를 해놔야 우리 이거 살짝 안 보더라도 수업 시간에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1차와 2차를 다 데리고 갈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안 되면 5월달 주냐면 옆에 있는 친구 물귀신 작전을 해서 야, 우린 실력으로 안 되겠다. 원래. 뭐 경험 있는 사람 많아요. 그죠? 경험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자고 제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펴져 있는 책에서 책이 좀 넘어가야 돼. 자, 책이 좀 넘어가요. 쭉 한번 넘어가요. 넘어가다 보면 어디가 나오냐? 요 페이지가 나와. 요 페이지. 요 페이지가 나와. 좀 넘겨봐. 제2장. 자, 다음 주에는 요거를 배워요. 자, 다음 주에 요거를 배우는데 자, 우리가 다음 주 한 주면 수업이 끝나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어디로 가면 1페이지로 가요. 근데 뒤에 실무편은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법법 원장님 다 가르쳐 줄 거야. 상인법 다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야. 다시 1페이지로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는 이 공인중개사법을 공부 안 해요.
그럼 뭘로 가느냐면 벌써 다른 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여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을 따로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아무리 민법이 중요하고 아무리 개론이 중요하고 아무리 공법이 중요해도 오늘은 이거 여러분들 한 2시간 정도 투자를 해야 돼요. 자, 공부하는 방법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책 10번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 제일 쉬운 게 여기에 있으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이걸 제일 먼저 여기는 이 10줄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 10줄 못 적으면 그 다음 진도 나가야 소용없어요. 이걸 외웠다는 전제 조건 하에 자, 여기 있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책을 읽어보고 우리 유인물을 읽어보고 이보계 문패 반납 휴 광고 5번이든 6번이든 읽으라고. 이거 이보계 문패 반납 휴 광고를 초로 따지면 5초도 안 걸려. 맞죠? 진짜 5초 안 걸려요. 한번 해볼까? 5초 안 걸린다니까. 이거 2번, 3번 하면 5초도 안 걸려요. 자, 그러면 이걸 한 5번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보계 문패 반납 휴 광고를 적어봐야 돼. 막힐까 안 막힐까? 막혀요. 그러면 그때 다시 이보계 문패 반납 휴 광고를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개 막혔다고 보면 뭐가 되느냐면 여기 있는 글자 맞추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보계 문패 반납 휴 광고를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가 뭔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풀네임을 다 적을 필요 없어. 이가 이전 신고. 요렇게 하나씩 해보면 요 과정 한 번만 겪어봐요. 겪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랑 달라요. 여러분들은 외우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외워부터 먼저 생각해요. 근데 노력을 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노력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